자, 매주 월요일 전국 현안들 여야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과 함께했는데 진수희 전 의원이 오늘 개인적 사정으로 못 와서요. 정치 좀 아는 분들로 바꿨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역시 나와주셨고 김용남 전 의원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치 좀 아는 동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남동생. 예. 네. 먼저 이른바 비례대표 정당이 민주당 쪽에서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네. 계속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 또 방법론까지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민희 전 의원 어떻습니까? 이거 가닥이 잡혀가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잡힐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네. 일단 그 녹색당의 하승수 변호사하고 그 저희 시민사회의 원로들이 지금 정의당, 민주당 등등에게 비례개혁정당을 만들어서 미래한국당에 대항하자라고 제안을 한 상태인데 네. 정의당은 현재까지 지금 거부 상태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독자적인 비례민주당을 미래민주당을 만드는 일은 없다. 그런데 시민사회의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를 해보겠다. 이 정도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그런데 저는 최재성 의원이 오늘 제안한 게 더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죠? 최재성 의원은 민주당이 비례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후보를 아예 내지 마라? 네, 내지 말고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승부하고 그리고 정의당, 녹색당, 거기에 미래청년당 뭐 등등 있잖아요. 그리고 네. 시민을 위하여. 네. 이쪽에 그냥 비례를 다 그쪽에서 좀 더 젊고 참신하게 비례를 구성하게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자 이런 주장을 최재성 의원이 했더라고요. 네. 그거는 좀 비교적 참신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녹색당 하승수 변호사가 제안한 거는 민주당도 후보를 내란 얘기인데 네, 들어와서 내라. 새롭게 만드는 연합정당에. 네. 근데 최재성 의원은 그것도 하지 말자. 그냥 아예 밀어주고 민주당은 비례를 한 석도 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했더군요. 둘 중에 하나 정도로 가닥이 잡힐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봅니다. 네. 김용남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재성 의원은 지금 급해진 거죠. 지역구가 서울 송파을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출마해서 당선을 목적으로 뛰고 있는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토록 뭐라 그랬더라? 위장정당이다. 무슨 위헌정당이다라고 비난을 퍼부었던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비례대표 전문정당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뭐 이름을 비례 녹색민주당으로 하든 뭘 하든 지난달 26일 마포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그리고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모여서 이야기하던 게 정말 운이 없이 일간지의 기자에 의해서 발각이 됐는데 그때 모의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뭐 약간 이름을 바꿔서 녹색당을 끼워서 비례대표 전문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게 기존의 입장하고 완전히 어긋나니까 지역구 선거를 치러야 되는 최재성 의원 입장에서는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비례대표를 아예 포기하자. 근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그동안 준비 꽤 해왔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입당 원서도 받으러 다닌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 최재성 의원과 같이 특기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뭐 의석수를 염려하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거면 그동안 그렇게 욕이나 하지 말던지요. 시컨 욕해놓고 이제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도 뭐가 됐건 뭐 하나 만들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신다? 저희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선 민주당에서 입당 원서를 받으러 다녔다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비례대표 전문정당용으로 입당 원서 받으러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소문인데 그 소문의 근거 좀 대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5인 회동이라는 거 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동이. 이걸 중앙일보 기자가 벽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네. 그걸 벽치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벽치기를 통해서
보도가 나갔는데 그 벽치기를 했다는 중앙일보 기자의 보도 내용이 다 진실인지도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또 그 모임에 있던 분들은 보도가 다르다라고 일단 부인했죠. 그렇죠. 그런데 더 이상 부인하고 싸우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오인 회동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임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모임의 결론도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하는 건 말이 안 된다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해찬 대표의 생각도 민주당이 비례정당 만들면 안 된다. 이건 확고합니다. 그런데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왔을 경우 특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이라는 게 의회를 다양화하자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소수정당이 받은 표가 그대로 의석수에 좀 가보도록 하자기 때문에 녹색당이나 미래청년당이나 여성당이 또 떴더라고요. 여성당 등에서 제안해 올 때 지금 현재 의석수가 많은 정당은 그 제안을 그냥 거절할 수는 없다. 그걸 검토해야 한다. 뭐 이 정도 스탠스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저는 뭐 정당이 입장을 바꾸었다고 얘기할 때 그러면 녹색당이나 이런 데다가 비례개혁정당 만들지 마세요. 이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말릴 수는 없다. 말릴 수는 없고. 그런데 최재성 의원 얘기대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으로 훼손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자매정당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걸 선관위가 허용해 준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재성 의원식으로 민주당이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신다. 저는 그렇게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엄청난 희생이고 기득권 포기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요새는 정의당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심상정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 뭐 모순성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했던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 구조하고 맞지 않는 생소한 제도를 4+1이라는 정치적 흥정을 통해서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도입을 하고 나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의석을 그냥 뺏길 수는 없고 그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인데 그토록 비난하다가 이제는 형태도 이상해요. 연합정당은 또 뭐예요?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 측이나 예전에 통합진보당 측이 선거연대라는 이름으로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 하는 거는 봐서 알겠는데 연합정당이면 아니 정당을 하려면 비슷한 정치적 이념과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정당이잖아요. 근데 녹색당 무슨 청년당 다 모여서 거기서 또 당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당에서 파견 나간 사람들로 당을 하나 더 만들면 그게 연합정당이 되는 건가요? 그런 정당이 가능한가요? 정당법상 가능합니다. 아니, 법상 가능하다는 거는 제가 법상 가능하면 하는 거죠. 아니 그러려면 차라리 녹색당, 민주당, 무슨 청년당이 합당을 해야죠. 그 정도로 당을 같이 할 정도로 생각을 같이 한다면. 그거나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비례 의석을 많이 받아서 즉시 총선 이후에 통합한다고 선언하는 거나. 저희 미리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아니 저희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끝나면.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하는 거는 되고 남이 하는 건 안 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정의당이 이제 친미래통합당 된 거죠. 맨날 친여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친여가 아닌 겁니다. 좋으시죠? 이걸 좋아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정의당이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 정의당이 미래통합당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천착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여론조사 등등 나온 걸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뭐 한 두세 가지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고민해야 할 사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비례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 같네요. 일단 내는 순간 1번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비례 투표에서. 후보를 아무도 안 내면 1번 자리를 안 차지하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가 뭐 100%가 아니라 50%고 또 거기에다 캡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일부는 기존 방식으로 이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17, 30.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시뮬레이션 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한 6, 7석은 차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 한 6, 7석을 포기하는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 맞습니다. 이게 1번 고민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또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지금 정의당이 지금 저렇게 안 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미래통합당 도와주는 건데 그 계산해 보면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대변인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좋아하시는 건데 좋아하진 않는데 아니 좋아해야 될지 지금 금방 결정하셨어요? 안 좋아하는 걸로 좀 아까 좋아해야 될지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다고 저희가 정의당하고 친해지지는 마무리하시고 정의당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정확한 것은 정의당이 사실은 중심에 서서 이런 걸 잘 풀어라.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되죠. 최민희 전 의원 이야기 정리했고 김영남 전 의원 어떠세요? 이런 등등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미래한국당을 만드시는 입장에서 본다면 미래한국당을 만든 목적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한 의석을 확보해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소위 4+1 체계에서 잘못 만들어온 법들, 그러니까 선거법도 사실은 다시 고쳐야 되고요. 공수처법의 문제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걸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서의 의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다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아무튼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딱 알바니아 꼴 나게 생겼어요. 네, 이렇다 보면 나머지 정당들의 이런 행동을 또 무작정 비판만 할 수도 없는 좀 애매한 위치이실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려고요.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우선 솔직해야죠. 그러니까 반개혁 정당 되실라 그러는 거예요. 공수처도 없애겠다. 자, 그 정도로 합시다. 그건 개혁이니까요. 공수처법은. 자, 오늘 두 분의 요 부분은 참 재미있네요. 최민희 전 의원께서는 정의당이 좀 중심을 잡고 제대로 행동해달라라고 요청하신 거고 김영남 전 의원은 먼저 민주당 좀 솔직해져라 라고 말한 거고요.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천지와 코로나가 어차피 정치 쟁점화가 좀 되고 있네요. 이 상황은 어떻게 읽고 계신지 김영남 전 의원부터.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 우한폐렴 사태와 관련해서 거의 신천지가 문제의 시작이고 거의 모든 책임이 신천지에게 있다고 공세를 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신천지 당연히 문제 있죠. 그리고 책임도 져야 되죠. 다만 그보다 더 앞선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정부에서 져야죠. 사실은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만희 총회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고발을 했어요. 고발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만약에 그게 살인죄에 책임을 져야 되는 행위였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요? 방역의 기본은 감염원의 유입을 방지하는 게 방역의 기본이잖아요. 우한에서 시작한 폐렴과 관련해서 중국으로부터 유입 차단을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걸 지금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건 미필적 고의가 아니고 확정적 고의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일당되면 이기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사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 미래통합당이 하는 말 중에 제가 받아들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국정의 무한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진다. 이거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럼 이 사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잘 관리되던 코로나19가
갑자기 확 퍼지는데 보니까 그게 신천지가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확산을 방지하려면 신천지 교도들이 검사도 받아줘야 되고 된다. 네,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천지 신도라는 걸 숨기고 이게 발병이 되면 그제서야 간호사도 그다음에 공무원도 경찰도 지금 교도소에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경북 김천. 그 교도소 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은 경로가 뻔하거든요. 교도소 내에 신천지 신도가 있는데 대구에 있는 집회에 갔거나 아니면 자봉을 많이 해요. 신천지가. 자원봉사? 네. 자원봉사 중에 그런 이제 확진자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면회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 철창 면회로는 감염이 안 돼요. 대면 면회가 있거든요. 그 특별 면회를 한 그 면회하러 오는 가족. 아직은 추정이죠. 네, 재소자의 가족이 감염되었거나 뭐 이런 경우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그러면 김천교도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은 재소자 전체에 대해서 이게 내부로 이미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재소자 전체에 대해서 진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천지 교도들이 교도임을 숨기고 잠복기 상태에서 또 오게 되면 또 발병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필요한 게 신천지 교도 마녀 사냥하는 거 반대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러나 숨기면 안 되잖아요. 좋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 네. 지금 수도권의 상황을 보니까요. 사실은 열이 나고 이러니까 내가 혹시 이 우한폐렴에 걸린 거 아닌가 해서 검사를 요구해도 웬만해 갖고는 검사를 안 해줘요. 뭐라고 하면 검사를 해주냐면 내가 신천지 교도인데 열이 난다 이래야 검사를 해준다고 해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거짓 신천지 교도도 꽤 있어요. 보면. 검사를 안 그러면 안 해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질병 자체가 신천지에서 시작한 질병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거는 중국은 최근에는 뭐 미국에서 했다는 듯이 지금 떠넘기고 있습니다만 아까 그 얘기는 하셨고 하나만 좀 잠깐 확인해 보고요. 황교안 대표랑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만희 총회장에게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형사 책임은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그 책임은 할 수 묻겠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거짓 신도 명단을 제출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리고 있다면 물어야 되죠. 이 대목에서는 양당 입장이 같은 거 아닌가요? 같아진 거죠. 그런데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위 변호사 출신이라는 분이 살인죄로 고발한 거는 글쎄요. 오바를 해도 좀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한 거는 명예훼손 혐의인데 그거는 또 딴 거예요. 이만희 그 총회장이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내가 지어줬다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그거를 이제 쭉 방치하시다가 지금 고발하신 거죠. 어쨌든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허위 명단을 제출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 묻겠다는 게 여야가 합치된 의견이네요. 여기까지는 그 정도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김용남 두 전 의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